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아 보이는 꿉꿉한 하루가 되고 있는데요. 바깥에서는 공사 소리가 한창 들리고요. 공사장에 계시는 인부들 목소리는 아주 우렁찹니다. 건설 현장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당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데요. 일용직 신고가 돼가지고 그냥 일당 한 12만원, 15만원 그 정도로 받고 새벽 6시부터 나오셔가지고 오후 한 4시, 4시, 5시쯤 그쯤에 퇴근을 하시는데요. 겨울에 상당히 춥고 여름에 상당히 덥고 다른 어떤 기타 수당 같은 것들은 따로 잘 챙겨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드실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도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인분들 좀 힘내세요. 자, 건설기술인분들 웬만하면 일용직 말고 그냥 건설회사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시는 게 훨씬 나으시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직분들은 일용직분들이 많겠죠. 자기 그 정직원들한테는 뭐 현장직도 물론 있겠지만은 정직원들한테 험한 일 시켜가지고 괜히 산재 사고가 일어나면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하루였는데요. 영상을 정말 안 올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올리기 싫고 뭐가 하기 싫고 정말 뭐 이것 이래저래 뭐 돈 들어올 일도 없고 이러면 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삼아서 제가 하기 싫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겠죠. 저는 요즘에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무언가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나가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것처럼 바깥이랑 소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항해하듯이 살라라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나고 만사가 귀찮고 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푹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쉬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와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한 개 수량을 맞춰서 영상을 최대한 올려야 됩니다. 지금 3개가 밀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영상을 최대한 찍어보겠지만 일단은 하나밖에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2개가 남는데요. 참 이게 주말에도 제가 일을 하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몰아서라도 개수를 맞춰서 수량을 반드시 맞춰 놓을 테니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 기다려주시면은 업로드된 영상을 보시면서 또 실생활에 적용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오늘 만사가 귀찮아서 부추를 사다가 부추에 그 부침가루를 넣어놓고 부침개를 해 먹었는데요. 정말 먹는 것도 귀찮은 하루였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갈 때는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해도 참 힘이 든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일을 계속 나가야 하는 이런 서민들의 삶이 서민 중산층 모두 다 직장은 나가죠. 회사 사장도 직장은 나가죠. 이런 매일매일 직장을 다니는 삶이 윤택해지려면 회사 안에서도 중산층이냐, 사장이냐, 아니면 서민층이냐, 그거에 따라서는 일하는 강도도 다르고요. 마인드도 다르고요. 여유도 다릅니다. 그리고 앞날도 다르겠죠. 목표도 다릅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은 서민은 아주 조그마한 보트를 갖고 있을 것이고 중산층은 모터가 달린 모터보트를 갖고 있어서 줄만 잡아 당긴다면 자력으로 배가 움직여버리는 굉장히 또 빠른 속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터보트를 가지고 있다고 치고요. 자, 그 위에 계층 CEO 단계에서는 아주 좋은 최고급 요트를 갖고 있다고 칠 때요. 이 배들이 동시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외쳤을 때 같은 속력으로 나아갈까요? 절대 아니죠. 당연히 그냥 보트보다는 모터보트가 더 빠를 테고 모터보트보다는 최고급 요트가 더 빠를 것입니다. 물론 모터보트가 속력이 정말로 잘 나는 것은 최고급 요트를 이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배의 크기부터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트는 정말 자그마한 나룻배 정도 수준이죠. 양쪽으로 2명이서 탈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앉은 사람이 자리를 바꿔 앉기도 힘듭니다. 자리를 바꿔 앉지 말라고 가르치죠.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보트에 타고 있다면 힘들 때 자리마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된 삶이 이어지죠. 크기도 굉장히 작아서 그냥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있으면 고개 다입니다. 그 사이즈가 다고요. 그 다음으로 모터보트 사이즈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냥 나룻배보다는 좀 더 크게 나오죠. 그냥 상상만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보트 크기부터가 굉장히 큽니다.
모터 자체도 굉장히 크죠. 모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준 이상의 사이즈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룻배보다는 조금 더 커지는 사이즈다. 그리고 속력이 다르다. 그리고 그냥 나룻배보다는 확실히 편하고 넓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급 요트를 갖다 대봅시다. 그것은 잠자는 침실도 따로 있고 일어서서 돌아다니며 샤워도 할 수 있고 나가서는 수영장까지 파져있는 최고급 요트가 있습니다. 선베드 그런 것들이 쫙 깔려있고 뱃머리 앞쪽에는 네모나게 공간이 파져 있어서 거기에는 수영장이 완성되어 있는 보트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요트는 정말 최고급 요트입니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호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들에 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아가는 속력이 같을 리도 없고 나아갈 때 삶의 질도 확실히 다릅니다. 최고급 요트에서 누워서 수영하면서 맛있는 바베큐 요리를 먹으면서 선상에서 음악을 즐길 때 모터보트에서는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모터보트에서 잘못 일어서면 그냥 바다로 빠져버려요. 자빠지면요. 모터보트에서 속력을 즐기면서 바람을 가르면서 그래도 여유를 즐기면서 나아갈 때 그냥 나룻배에 있는 혹시 여러분들은 나룻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룻배에 있는 그 두 명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정말 낭만은 느낄 수 있겠죠. 최저 속도로 가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하지만 인생은요, 어떤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여행하고 있는 여행자들인데요.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짧은 길이 있고, 긴 길이 있고, 우물거리는 길이 있고, 언덕길이 있고, 경사진 길이 있지만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할지는 가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그런 길과도 같은데요. 이렇게 보트를 우리는 뭘 타고 있을지 상상하여 우리의 속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상상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상상만으로 내가 요트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 요트를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그런 궁리들을 하며 방법들을 강구해내서 결국에는 최고급 요트를 가지고 항해를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텔링이라는 거를 자꾸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예전부터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행을 했었던 적도 있죠.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도 굉장한 유명세를 타서 계속 표지만 바꿔서 새로 똑같은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서도 계속해서 유명하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들이 항상 갈구하는 욕망에 끊임없는 그런 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책이 계속해서 팔리는 거겠죠. 이루기가 쉽다면 최고급 요트를 상상만으로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내가 현실에서도 최고급 요트가 내 손에 잡히는 날이 온다면 그런 책들은 뭐 안 팔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매년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는 최고급 요트에 타고 싶어서일 텐데요. 그냥 중간짜리 모터보트 타는 것도 요즘에는 힘듭니다. 중간짜리 모터보트라면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파트 구매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전세월세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대출이 너무 많은, 대출을 고금리로 낀 아파트 산 사람, 그런 사람도 예전에는 쳐주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웬만한 모터보트에 올라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아무리 고금리 대출 끼고 샀어도 이 아파트 값이 훨씬 더 오르는 속도가 빠르고 오르는 갭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모터보트에 힘겹게 그래도 올라타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생에 대해서 먼저 좀 썰을 풀었는데요. 정말로 제가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내 상상 속의 요트가 나룻배로 조금 1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항상 이뤄왔던 사람이고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항상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금 힘들지라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최고급 요트를 내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어서 무리의 항해를 띄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앞전에 그런 썰을 풀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해고해고 수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지금 그걸 알아보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추려본 결과 해고해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고해고 수당을 받아내려고 일부러 회사에서 조금 머리를 굴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해고해고 수당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근로자를 자를 때 30일 이전에 내가 너를 필요하지 않으니 해고하겠다라고 미리 안내를 해줘야 되고요. 왜 이렇게 되냐면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한 달 후까지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달 전에 말을 해주는 것은 그 즉시 자르는 게 아니죠. 잘리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너가 잘릴 것을 알고 일을 하라 이 얘기거든요. 우리한테 그 사업주가
내가 너를 필요하지 않아서 자를 것인데 그걸 한 달 전에 알려줄 테니 너는 이걸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엿먹으라고 알려주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른 이직 자리를 준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놀라지 않게끔, 그리고 예우를 해주는 것이죠. 안내를 미리 해주는 것이죠. 회사가 뭐 망할 것 같다, 아니면은 회사가 뭐 어렵다, 아니면은 너가 좀 난 마음에 안 든다, 어쨌든 어떠한 이유를 대서든 사람을 자르려면은 퇴사하기 한 달 전에 미리 근로자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일주일 전에, 한 보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30일 이전에 얘기해주지 않고 30일보다 모자른 29일, 28일, 27일, 26일 이런 식으로 보름, 일주일,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다, 3주 후까지만 일해줘, 아니면 1주 뒤까지만 일해줘, 아니면 3일 뒤까지만 일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해고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좋죠? 잘리는데 이걸 알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길잡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곧 잘리는데 이 영상을 봄으로써 굉장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몇백만 원보다도 더 소중한, 더 값진 몇천만 원의 영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한 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반복해서 본다면 그거는 그 수가 더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은 단 여러분들의 해고해고 수당 그 금액만이 아닌 모든 이 영상을 보게 될 사람들의 값을 더한 금액이라고 치면 정말로 이거는 100만 불이 넘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회사는 여러분들을 해고하기 전에 30일 이전에 안내를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또 내가 다른 곳으로, 어떤 곳으로 갈까, 그리고 또 이 회사에서 뭘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 받아낼 것들이, 받을 것들이, 내가 부당하게 뭔가 받고 있었던 것들이, 더 청구해서 받을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나아가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정말로 여러분들을 뽑을 때만 예의를 여러분들에게 바랄 게 아니라 자신들도 직원들에게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왜 사업장에서는 예의가 없습니까?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싸가지 없어도 됩니까?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업장도 반드시 직원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요즘에는 동등한 시대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업주분들. 회사도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근로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회사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로자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해서 근로자가 훨씬 더 수가 많으니까 나는 항상 회사에 조아리면서 다녀야지, 이런 생각 갖다 버리십시오. 꽁꽁 접어가지고 저기 바다로 날려버리십시오. 그런 생각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리하야 한 달 이전에 예의를 갖춰서 근로자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너를 해고하려고 해, 그러니까 한 달, 그리고 30일 이전에 너에게 안내를 하는 것이니 너도 준비를 하도록 해.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거든 나에게 알려줘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을 얼굴 찌푸리지 않고 남은 30일 동안 볼 수가 있겠죠. 30일 동안 그리고 나오기 싫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만두셔도 됩니다. 무슨 그만두면 법에 걸리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보라는 말을 듣기 싫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챙겨보도록 하시고요. 이 영상을 챙겨보고서는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이렇게 앞으로 살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보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바보는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바보에서 탈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한때 바보였습니다. 이걸 지식을 모르면 바보일 수밖에 없죠. 바보가 뭐 나쁩니까? 하지만 바보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나쁩니다. 바보인 상태로 나룻배에서 손목 아프게 계속 휘저으면서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그렇게 돌다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국리에서 모터보트로 갈아타고 모터보트에서 최고급 요트로 갈아타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면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해고해고 수당 어떤 때 받을 수 있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퇴사하기 전에 30일 이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 30일이 모자르는 29일, 28일, 27일, 3주, 일주일, 뭐 보름 이런 기간을 주고 나가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때에는 해고해고 수당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고해고 수당 계산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고해고 수당은요,
한 달치 월급입니다. 그냥 한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각종 어려운 얘기들 블로그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거 봐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알면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할 게 없습니다. 그 전에 모르셨던 분들도 지금은 모르고 있을 테니 기분 나쁠 일도 없겠지만요. 그 상태로 있으시면 도태되는 겁니다. 다 찾아봐서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해고해고수당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내가 퇴사하기 30일 이전에 얘기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모자라는 일수 그 전에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한 달치 월급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장에다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장에다 얘기하면 사업주가 안 줘요.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하십시오. 임금체불 진정서 쓰는 방법 그것도 작성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내는 방법 그거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들에 겁먹지 마세요. 이게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그걸 들어가서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서 하는지 난 몰라요. 공인인증서도 나 등록할지도 몰라요.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발급받지도 못해요. 이런 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제 영상 보고 자녀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인증서 등록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요.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런 거에 겁먹지 마세요. 유튜브 하는 것만큼 쉽습니다. 유튜브에다가 글자 쳐가지고 검색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해고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해서 걸리는 거에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금체불 진정서 내는 거라는 등 무슨 실업급여 훈련자 교육 영상 보는 거 이런 것들에 겁먹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제 영상을요 꾸준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반절 또 반절 낮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모터보트에서 그 다음에 최고급 요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룻배에 타고 계신가요? 모터보트에 타고 계신가요? 모터보트에 타고 있으면 그래도 낫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가 자고 있어도 올라가니까요. 내일 되면 500만 원 올라있고 1000만 원 올라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지금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굉장하죠.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씩 오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이면 1억 오른다고 보면은 편할 것 같고요. 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지금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출 끼면은 자기 자금 한 2억, 3억 정도만 있어도 아직도 살 수 있는 게 널리고 널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 사는 거를 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해고해고 수당이라는 돈 월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뭐 월급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월급 150인 분들도 많아요 지금. 월급 지금 200만 원 가지고도 아우 해고해고 수당 나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라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다르다 이겁니다.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엄청 큰 범고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감이 돼가지고요. 그냥 모래 한 알이 돼서요. 굉장히 큰 호랑이를 보듯이 회사를 보고 있답니다. 그 호랑이가 나를 잘라버렸는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나 그 300만 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기 싫다. 나 그냥 안 할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쿨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눈물을 머금으면서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술을 먹으면서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주부로 잠깐 일하시는 여성분들은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면서 얘기 잘 안 하고 어디 이제 놀러 갔을 때 두물머리에 가가지고 그렇게 욕을 해요, 사장들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300만 원 그냥 받아냅시다. 어머님들 월급 지금 300만 원 되시는 분들 많지 않죠? 25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고해고 수당 받으면 한 달 급여라고 제가 했죠. 한 달 급여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금액들을 지금 눈물을 머금고 맨날 욕을 하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흰머리는 늘어나고 여러분들 병은 더 깊어집니다. 지금 고질병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만성질환, 무릎 관절이 아프다, 어디 요통치통 다 있다, 어디가 쑤시고 결린다. 지금 50대, 60대 이런 분들 이제는 일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건강상 일을 다니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어디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나가는 거랑 그걸 생계 목적으로 나가는 건 다르거든요. 지금 어떤 공장 같은 걸 다니시면서 막 180만 원, 200만 원 이거 받으려고 병원도 눈치 보면서 다니고 그러시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사는 삶을 나룻배 삶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터보트 탈 수 있습니다. 모터보트로 갈아타려면 이런 영상들을 꾸준히 챙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실행할 때마다 그런 보트 쪽으로 가깝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이런 거 우스운 돈 아니에요. 아파트 값에 비교하면 우습다고요? 아니요. 그런 금액들이 다달이 모여서 아파트 값이 된 거예요. 2억을 뭐 하루아침에 모았겠습니까? 다 시점이 다른 것 뿐이에요. 관점이 다르고요. 다 살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사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사면 부자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최고급 요트가 있으면 그건 부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고급 요트는 나중에 경제관념 그 영상을 따로 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 관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달치 급여 해고해고 수당 받는 것도 지금 절절매는데 무슨 최고급 요트를 지금 뭐 얘기해가지고 어디 머리에다가 박습니까? 머리에 공간이 없어요. 머리를 좀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환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고용센터로 가십시오. 가가지고 해고해고수당 청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해고해고수당 온라인으로 제가 청구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돼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는 거나 고용센터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해고해고수당이니 임금체불 진정이니 그런 거는 안 가고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그냥 누워서 자녀분들한테 좀 부탁하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그거 사이트 찾아 들어가고 그거 잘 못하는 거 알아요. 어른들 말씀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거 못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럼 물어봐서 하면 되고요. 안 되면 고용센터 그냥 오프라인으로 나가세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거 신청만 하면 되죠. 300만 원 얼마나 아깝습니까? 250만 원. 250만 원 꼭 받아야 돼요. 250만 원 해고해고수당 꼭 받으십시오. 200만 원. 꼭 받으세요. 꼭 받으십시오. 쉽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 조사해주는 사람이 알아서 조사해줍니다. 해고 예고 수당 꼭 받으십시오. 한 달치 급여. 한 달치 자기 월급이 250이다. 250만 원 그냥 나옵니다. 꽁으로. 왜냐면은 꽁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해고를 당한 거기 때문에 한 달치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주 돈으로 줍니다. 고용센터에서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주 돈으로 주게끔 해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근로감독관이 압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십시오. 250만 원이 모여야 2억이 되는 겁니다. 250만 원도 10번만 곱하면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 곱하기 10번 하면은 2억 5천입니다. 그 돈이 모이면 또 금방 모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돈부터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고해고 수당 포기하지 마세요. 두물머리 가서 욕하지 마시고 포장마차 가서 친구들 만났을 때 사업주 괜히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해봤자 여러분들 입만 아픕니다. 300만 원 받고 욕하세요.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300만 원 안 받고 욕하지 마시고요. 300만 원 받고 욕합시다 우리. 일단 여기서 끊어갈게요.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